안녕하세요. 윤희김입니다. 아까 뒤집어졌다고 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지금 다시 반대로 화면을 다운받아서 다시 뒤집어서 올리는 작업이 끝났다고 합니다. 제가 컴맹이라서요. 그래서 전문가께서 올렸다고 하니까 답답하셨던 분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셔도 되고요. 됐다. 이제 끝이다. 리바이벌은 없다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죠?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 부정선거는 삼족을 멸한다.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우리나라가 사형제도가 없어졌는지 몰라도 부정선거는 그 정도 엄중하게 처벌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제목이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ING 지금 현재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때가리 없는 말을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겁도 없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원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공유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도 공유했습니다. 예, 늦은 시간에 꼭 밤늦게 이렇게 해요. 그죠? 아침에 안 하고. 늦은 시간에 지금부터, 그리고 한 10분 정도 보시면은, 7분이신데요. 시작할까요? 예,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그래프를 보면은 골치가 아프시죠?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는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규 분포가 어떤 것인지를 옛날에 학교에서 뭔가 배운 듯 하긴 한데 지금 다 이제 까먹으셨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정규 분포가 나오는지 한번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세 분이 지금 투표 중이시죠. 경선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그리고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세 분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규 분포라는 것이 뮤가 평균이고요. 이쪽 편의 중간에 있는 이게 평균이고, 그 다음 1시그마, 평균에서 1시그마, 2시그마, 요렇게 3시그마까지 하면은 99.7%,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쉽게 설명이 되었으면 싶은데요.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여기요. 제가 만약에 제가 표본을 300명을 뽑아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은 10,000원을 주겠다라고 했으면은 전 얼마의 돈을 준비해야 할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하고 경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조금 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300명한테 동전 주면서 앞면 나오면 무조건 10,000원 줄게. 300명에게. 그렇게 하면은 저는 돈을 한 얼마 정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150만 원 정도 준비하면은 됩니다. 당연하겠죠? 반띵,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니까 반이잖아요. 150만 원 정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이 150, 그러면 딱 150만 원만 딱 준비하면 안 되잖아. 동전 던져서 좀 더 앞면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좀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8.7.
그래서 제가 132만 원에서 이 시그마, 그 다음 167만 원까지 요 사이를 지불할 확률이 얼마인가 하면은 95%입니다. 요만큼 지불할 확률이 95%. 그러면은 123만 원에서 176만 원 사이를 지불할 확률이 얼마? 99.7%가 됩니다. 요게 이까지 지불할 확률이 99.7%. 이게 확률인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동전 던지기에서 제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은 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여기에서 176만 원에서 편차 8.7 해서 185만 원 정도만 준비를 하면은 충분히 상금을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71만 개의 모집단 중에서 71만 명의 모집단 중에서 표본을 300명을 뽑았고 당첨 확률이 2분의 1보다는 좀 작아 7분의 2가 되도록 만들었으면은 이렇게 되고 당첨되면은 만 원을 준다고 했다면 저는 얼마의 돈을 준비하면은 될까요?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평균이 300 곱하기 7분의 2니까 86명, 편차가 7.8 요렇게 되어주겠죠. 그죠? 즉 평균이 몇 명? 86. 이거 잘못되었구나. 86이고 그 다음에 70만 원에서 101만 원까지 70만 원에서 101만 원까지 지불할 확률이 몇 퍼센트인고 하면은 95%. 그 다음 62만 원에서 109만 원까지 지불할 확률이 99.7%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한 명도 당첨되지 않았어. 앞면을 한 명도 한 명도 당첨되지 않아서 제가 돈을 한 푼도 지불하지 않을 확률은 한참 나가겠죠.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확률은 얼마입니까? 100만 분의 1 이하로 제로가 되어주고 확률이 제로라는 말은 제가 사기를 친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제가요. 2월 15일 날 경선 많이 신청하셨잖아요. 그 전화를 많이 했었죠. 1811에 1000번으로 전화를 많이 하셨는데 다들 통화가 안 되었죠. 그래서 전부 다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가 보다, 뭐 너무 많이 몰려서 통화가 안 되는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너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당사로 찾아왔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캠프뿐만 아니라 문재인 캠프, 안희정 캠프에서도 왜 이렇게 통화가 안 되고 왜 이렇게 연결이 안 되냐 하면서 뭐 당사로 캠프로 전부 전화가 많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럴 수는 도저히 없는 거다 해서 사실은 2월 15일 날 오후 1시 반? 1시 좀 넘어서 민주당 그 중앙당사에 제가 혼자 1인 시위를 하면서 찾아갔었어요. 어떻게 표본 100명 중에서 그렇게 많이 시도를 했는데도 단 한 명도 전화 연결이 안 될 수가 있느냐? 이건 분명히 부정선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표본 100명 중에 이럴 수가 없다라고 이제 찾아갔다가 쫓겨났죠. 뭐. 그랬는데 2월 16일 날, 그게 둘째 날, 이재명 캠프에서 그 서울 지역 열렬한 지지자, 열성 지지자 모임이 있었어요. 아침 10시에 있었는데 한 300명 이상 모였었어요. 가로로 6줄, 세로로 17인가 18 했었고, 옆에 섰는 사람하고 제가 다 세아려 봤는데 300명이 좀 넘었습니다. 320명, 315명 그 정도 선이었습니다. 이렇게 300명이 모였어요. 300명 모였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물었죠. 그분들은 왜 물었는지 모르고 그냥 대답했겠지만, 이 중에서 어제 경선에서 신청해서 성공하신 분은 손을 들어봐 주십시오. 열렬 지지자니까 전부 아침부터 열심히 이제 손가락으로 열심히 이제 1811의 1000번을 눌렀는데, 2명이 손을 드셨어요. 근데 그 2분이 다 법인 인증서, 법용 인증서로 인터넷으로 신청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법용 인증서, 2월 15일은 법용만 되고 일반 인증서는 안 돼요. 은행 인증서는 안 되었고요. 이렇게 법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1년에 4,000원인가 돈 내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법용 인증서로 인터넷 신청하는 사람 2명 빼고는 300명이 전원 다 연결이 안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 신청을 했는 사람이 71만 명인데 그 중에 22만 명이 경선에 신청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확률이 71분의 22면 작게 잡아도 7분의 2라고요. 7분의 2라면은 걔들 설명 들을 필요 없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300명이 전화를 했으면은 85명 정도가 전화 연결에 성공을 했었어야 합니다. 전화번호에 권리당원인지 비당원인지 표시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권리당원이건 뭐건 간에 무조건 전화하면 연결이 되어서 통화가 되는 사람이 85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85명에서 좌우 대칭해서 마이너스 8, 플러스 8 해서 그렇게 좌우 대칭해서 70명에서 101명이 전화 연결에 성공할 확률이 95.4%, 95%고 62명에서 109명 사이가 전화 연결에서 성공할 확률이 99.7%입니다. 300명이 전원 다 전화 연결에 실패할 확률은 0%입니다. 0%라는 말은 부정선거라는 말입니다. 확률이 7분의 2다 라고 얘기를 해놔 두고는 뭔가 속임수를 썼어. 그래서 한 앞면 나오면은 7분의 2가 나오면은 당첨되는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한 명도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경우를 수학적으로 사기다, 부정선거다 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권리당원은 미리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통화가 안 되어도 괜찮지 않느냐? 아닙니다. 권리당원인지 아닌지 표가 안 나요. 전화를 했잖아요. 연결이 되면은 내가 권리당원으로 이름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지만 2월 15일 날 통화했는 사람은 연결이 아예 안 되었기 때문에 내가 권리당원으로 미리
입력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연결 안 되었다, 통화 안 되었다, 등록에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 7분의 5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안 되고, 그럼 그걸 뭐 어떻게 했는 방법이냐, 뭐 전화선을 빼놓았는 거냐, 전화기를 내려놓았는 거냐, 그런 것을 뭐 제가 범죄자도 아니고 저한테 물으시면은 저는 모릅니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수학적으로는 표본 300명 중에서 전화를 걸었는 것이 확실한 71만 명의 모집단 중에서 300명의 표본을 뽑았을 때, 이재명 지지자건 문재인 지지자건 안희정 지지자건 상관없어요. 표본을 어쨌든 전화를 걸었는 사람들 중에서 표본을 300명을 뽑았을 때 한 명도 통화에 성공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부정선거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굉장히 수상한 게 많았었어요. 뭐 역선택이 우려된다고, 뭐 유재일이가 방방 떠면서 유튜브에 걔가 막 난리를 친 적도 있고, 또 뭐 신문에서도 뭐 역선택을 한다는 둥 이러면서 막 말이 많고, 사실 역선택을 귀찮게 누가 하겠어요? 아니 뭐 새누리당에서 뭐 김진태하고 뭐 이런 애들이 나왔다 치자고요. 걔들이 뭐 촛불은 바람에 꺼지고 뭐 이러면서 걔들이 쭉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걔들 중에서 좀 덜 나쁜 놈에게 투표하기 위해서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새누리랑 그 경선 신청에 전화해가지고 이 나쁜 놈들 중에서 요 놈이 덜 나쁜데 요 놈한테 투표를 해갖고 요 놈이 당선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안 하죠. 우리는 걔들이 하면 아이고 똑같은 것끼리 참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도 아니고 놀고 있네. 뭐 요새 뭐 경선하는 땐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가 그 전화해서 뭐 역선택 하진 않잖아요. 걔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박사모가 더민주당 선거에 뭐 그래도 우리 쪽에 좀 호의적으로 얘기를 하는 애가 뭐 안희정이라더라. 걔한테 그 전까지 막 욕을 하다가 요번에는 우리한테 좀 호의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쟤를 경선인단 해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해요. 우리하고 똑같아. 걔들이 왜 해? 그러니까 역선택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 띄우면서 그러면서 통화가 안 돼. 그런데 300명 중에서 한 명도 성공했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여론조사는 말도 안 되게 띄운단 말이에요. 참 수상하죠. 일단 이재명 시장이 사비를 들여가지고 거기에 전문가를 일단 배치를 해서 전화 왔는 모든 로그인 기록 71만 통 전화 왔는 거 싹 다 전화번호 다 하고 있고, 거기에서 등록되었는 사람들 로그인 기록도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다 분석하고 하려면은 선거 끝나고 엄청 시간이 걸리겠죠. 저는 바로 몇 초 만에 300명 중에 한 명도 없으면 사기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고 난 다음에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떡하려고, 국민을 아무리 돼지로 봐도 그렇죠. 이렇게 한번 이미 부정선거 했는 거를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부정선거 상세 아이템으로 세월호가 생겼는데 여기서 또 겁도 없이 새누리당도 아닌 더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참 뭐라고 참 말을 하기가 힘드네요.
일단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지 말고 모이면 돼요. 광화문에 모이는 거예요. 광화문에 240만이 모여. 차 타고 다 모이는 거야. 다 모여가지고는 그쪽에 줄을 쫙 써가지고 전부 다 현장에서 다 투표를 하는 거예요. 옆에 공연하고 뭐 노래 부르고 막 난리 뭐 투표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 240명이 왔으니까 아무리 해도 뭐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뭐 그러면 줄을 쫙 서갖고 자정이 넘도록 투표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전 세계 언론들이 다 주목을 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만큼 정권을 교체하고 새로운 적폐를 청산하는 데 대하여 이만큼 절절함을 가지고 있겠구나. 전 세계에 다 얘기를 하는 되는 거죠. 우리는 미국이 아무리 강력해도 중국이 아무리 강력해도 우리는 균형 외교를 할 것이다.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우리 국익에 반하면은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다. 한일 군사정보협정 무효다. 그거 다 나가리다. 우리는 우리의 의사를 들어줄 사람을 여기에서 투표로 뽑는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다 공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재명 같이 이제 그 조직이 없는 사람은 든든한 국민이 백이다. 나 봤지? 뭐 이러면서 이제 볼 수 있고 부정선거를 그 자리에서 안 옮겨요. 그 자리에서 딱 해서 딱 뒤집어 갖고 그 자리에서 하나 둘 이렇게 손으로 다 세아리고 뒤에서 CCTV 찍고 이렇게 하면은 부정선거는 거의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이 있다고 하죠. 저번 2012년도에 그 현장에서 투표하겠다고 얘기한 사람들 중에서 12.3%가 투표를 하였기 때문에 현장 투표를 하면은 투표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데요. 그 12.3%가 어떻게 나왔는 건고 하면은 중앙당에서 계속 쪼이는 거야. 네, 할당량을 딱 주는 거지. 너 광주, 나 지지할 사람 쭉 몇 명 보내. 명단 1000명 보내. 이쪽 뭐 대구 2000명 보내. 이렇게 이제 할당량을 지적을 해주면은 그 가라로 막 적어 넣을 거 아니에요. 가라로 적어 넣으면서 핸드폰 번호 몇 번 ARS 선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전부 현장 투표할 예정이에요 하면서 이제 전화번호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가라로 집어넣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가서 투표를 할 택이 있겠어요. 지 번호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투표율이 굉장히 낮은 거죠. 한국인이 내가 몇 월 며칠 날 가서 투표를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난 다음에 12%만 지킬 정도로 그만큼 그 정도는 아니죠. 우리가 그래도 말을 했으면 경선 신청해가지고 지손으로 전화해가지고 1811에 1000번 딱 해가지고 내가 광화문 촛불 투표소에서 투표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한 90% 나가죠. 아무리 적게 잡아도 7, 80%는 나가죠. 한국 사람이 그거를 약속해 놔놓고 12%만 가겠어요? 그럼 가라로 적어 내고 난 다음에 당연히 안 갖는 퍼센트가 12.3%고 촛불 광장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촛불을 즐기는 사람이거든요. 축제도 즐기고 그리고 막 찬바닥에 엉덩이 깔고 2시간, 3시간씩 앉아있는 사람이고 광화문에 찬바람 쌩쌩 불어나라도 거기 딱 해가지고는 그냥 따뜻한 촛불 하나 딱 들고 그죠? 그걸로 그 몇 시간 동안 견디는 사람 아니에요. 막 눈보라 치고 이래도 막 하얗게 이래가지고 추워요 이러면은 그렇지 이러면서 나도 춥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잠시 줄 서가지고 공연 보면서 촛불 축제를 지금 마지막 활용점정인데 우리가 이기는데 그거 못 기다리겠어요? 그리고 투표한다 그래고 안 가겠어요? 다 갑니다. 딴 사람은 몰라도 촛불에 갖는 사람 최대인은 240만 명. 한 번이라도 참석했는 사람 300만 명은 다 갑니다. 잘 알려만 지면은요. 지금 그 국민들이 모르게 하려고 뉴스에서 절대 안 나오죠. 그리고 김정남이 사건 터뜨려 가지고 뭐 다 덮어버리고 뭐 특검이 뭐 최순실이니 뭐 박근혜니 뭐 이러면서 막 계속 듣고 있는데 잘 안 덮이죠. 예, 일단 촛불이 움직이면은 되고요. 조작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뭐 조작은 불가능하지 않겠나 싶은 게 한 5%만 돼도 충분해요. 한 10%만 돼도 충분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광화문 촛불광장에서 투표를 했는데 퍼센트가 뭐 50, 30, 20%가 나왔다. 그러면은 많이 차이 나면 안 되거든요. 같은 국민이 10%면은 같은 뭐 표본하고 거의 유사한 퍼센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ARS 함부로 조작 못 합니다. 광화문에서 그만큼 나오면은요. 그렇게 해서 현장 투표를 제 방송을 보시는 분은 현장 투표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굉장히 이상한 소문이 떠돌더라고요. 현장 투표에 가면 터치 스크린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도 똑같이 조작이 된다. 말이 됩니까?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 터치 스크린을 더불어민주당 선거를 위해서 몇천만 원인지 몇 억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갖다 놓는다고요. 전국에 선거사무소 256개, 촛불광장 8개, 거기 다 갖다 설치를 한다고요. 그리고 광화문에 그걸 설치해 놓으면 가만두겠어요? 다 두들겨 부숴부지. 박살 내는 겁니다. 지금 장난치나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ARS를 못 믿고 부정선거 때문에 여기 왔는데 여기서 터치 스크린 하게 생겼나? 절대 아닙니다. 그런 정보를 국정원이 자꾸 흘리죠. 그때는 간단하게 개소리 하지 마라. 장난치나 이러면서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어쨌든 굉장히 걱정스럽고 이미 부정선거는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더불어민주당은 아마 성명을 해야 될 거고 그 로그인 기록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하나하나 다 추적을 해 봐야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생각했어요. 새누리당은 그 나쁜 놈, 그 다음 더민주와 뭐 야당은 좋은 놈. 이거 아닙니다. 부정부패 세력, 청산 세력은 더민주 내부에도 있습니다. 걔들은 다 기득권 부정부패 세력, 청산 세력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요번에 한꺼번에 이 부정선거에 대하여 꼬투리를 잡고 하나하나 들어가면은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 다 날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하고요. 여기서 한번 끊을까요? 아니면 계속 연결을 할까요? 맨 부정선거에 관한 건데요. 요거는 그 안토님이 했는 겁니다. 그 안토님이 하신 건데요. 봅시다. 이 보이십니까? 여기 보면은 문재인은 불과 2, 3m 떨어져서 박근혜와 3시간 이상 직접 대화를 했다. 그 정도로 긴 대화를 한 사람은 문재인 말고 대한민국에 누가 있냐. 얘가 지금 박근혜가 프로포폴 중독인가 마약 중독이 되어서 5분 이상을 얘기를 못한다고 알려져 있죠.
했던 말 또 하고 반복하고 그죠? 두세 시간 떨어져서 박근혜와 3시간 이상 직접 대화를 했는 건 아니고 이제 녹화 방송을 했죠. 했었는데 그것을 문재인이 인사 담당이잖아요. 그만큼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면은 몰랐다고 생각하면은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심각한 문제고요. 그 다음 뭐 그런 기회는 박근혜가 어떤 인물인지 몰랐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문재인은 참여정부 시대에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 왕수석을 했었죠. 2007년 한나라랑 박근혜 이명박 경선도 봤고요. 온갖 정보를 다 다루었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자리에서 박근혜 뒤에 최순실 정윤회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믿으십니까? 예, 저 같은 사람이나 모르지 일반인들이나 모르지 모를 택이 없습니다. 만약 몰랐다면은 문재인은 경쟁자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능력이 없다는 인데 그럴 택은 없고요. 그게 아니면 실상을 알면서 감추는 건지 또 지난 대선을 정말로 패배했다고 생각하는지도 이제는 솔직히 말해야 된다. 왜 패배를 했는지 이긴 것을 스스로 졌다고 얘기를 하는지가 수상하지요. 많이 수상합니다. 자, 문재인 대표가 명예롭게 퇴진하도록 협력하겠다. 퇴진 후에도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본인이 판사입니까? 판결을 미리 내리게. 그리고 헌법을 개무시하는 얘기도 했었죠. 대통령 퇴진하고 60일 이내 대선이 있지만은 헌법을 무시하고 미룰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탄압보다는 자진 퇴진이 명예롭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퇴진 후에도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겠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TV조선에서 나왔는 겁니다. 자, 계속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자기 표 떨어지는 거 알면서도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게 좀 걱정스럽죠. 예. 그 다음 박근혜 대통령하고 2, 3m 앞에서 녹화 방송으로 이 사람 멀쩡하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알고 대통령 자격 있다고 알리바이를 해주고 증명을 해줬는 이분께서 불법 선거에 대하여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니까 불법 대선 자금 문제 생겨도 정통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날까지 꼭 선거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것처럼 했다. 그 다음날 갑자기 뒤통수를 쳤죠. 불법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했는 강동원 의원의 문제 제기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투표소 수개표를 주장했던 의원들은 전부 공천 학살을 당했습니다. 누굴 시켜서 공천 학살을 했습니까? 김종인 씨. 예, 김종인 씨는 참 억울할 것 같아요. 전부 다 자기가 했으면서 다 거기다 뒤집어 씌우잖아. 지가 직접 하면 될 건데 전부 자기한테 막 뒤집어 씌우니까 내려도 짜증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부정선거가 밝혀졌었죠. 이태리 해킹팀 미국 FBI 전직 고위직이 나와서 이태리 해킹팀의 제1주주로 있는 그리고 전 세계의 주요한 나라의 선거에다 해킹 프로그램을 연결해주고 했는 것이 밝혀졌죠. 이태리 해킹팀의 메일이 해킹되면서 그래서 5163 부대에서 돈을 얼마를 주고 사고 해킹 프로그램을 사고 그걸 설치를 하고 했는데 그게 다 덮였습니다. 임 과장이라는 분이
나는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다 하고 빨간색 마티즈 타고 자살한 거 아시죠? 국정원 해킹 담당자가 죽었고 이것을 특검을 통해서 그때 특검을 이끌었는 더민주당이 안철수가 깨끗하게 파묻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인멸했고 그리고 문재인도 역시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부정선거가 이렇게 해서 이미 한 번 덮여 있는데 지금 다시 지금 예선이 곧 결선이라고 더민주당 선거가 결선인데 지금 결선이 부정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곳에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부정선거를 얘기를 해야지만 그 다음 부정선거 상세 아이템인 세월호를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길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저축은행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부정선거와 문재인의 관계, 저축은행과 문재인의 관계가 드러나야지 그거 두 개를 덮기 위한 유병헌과 문재인과의 관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끊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조금만요.